사실은 이게 뭐 누가 올린 건지 제대로 한 사람 올린 건지 나는 그냥 어쩌다가 보다가 그냥 대충 올려내는 건데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도 이걸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해놓으니까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는 청원님이 교육도 제대로 받았을 뿐더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청원님 생각을 이거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거 자료가 청원님 아는 것보다 더 모자란 거니까 청원님이 좀 보태면서 좀 약간 그 말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질문도 잘 받아야 된다. 실판이 없구나 실판이. 아니 근데 이거 상당히 미안합니다. 저희가 뭐 아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일어서지는데 실은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사진 배우기는 한 10년 전입니다. 우리 뭐 필카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이론적인 거는 조금 안다는 자부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만 저희가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듣고 요런 참고적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온 거는 옛날 아날로그 식대 책자에서 뽑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우리 사용이 상당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 사용하는 거는 전부 전자식 전자식입니다. 그 아날로그 때는 필름에 의해 가지고 또 수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카메라 옆에 보면은 표준이 있어가지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 0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노출 가령 F 값을 8로 놨을 적에 요 막대기에서 표준 0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하면서 촬영하는 것이 아날로그였었고 지금은 옛날에는 그 전문가들이 노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령 그 얼굴을 찍을 때 바로 앞에 가가지고 노출대로 그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8에서 125를 알아 했을 적에 그 측정값으로 하면서 자기 경험해 가지고 좀 노출을 우아래를 맞추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전자식인 경우는 지금 그 카메라에 노출계가 내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 카메라가 알아가지고 노출을 측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앞표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아날로그 때 필름에 의해서 찍을 때의 그 요령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전자식으로 배울 때는 요 책자를 참고적으로만 해야지 이거에 의해 가지고 촬영을 했다가는 실패 본다고 해가지고 요 이론은 아주 그 참고적으로 사항으로만 이렇게 하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만 이제 알아주시고 위에 몇 가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거 교육이라고 거기는 뭐고 저희가 아는 지식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우리가 포커스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리 측정입니다. 거리 측정. 거리 측정인데 정확하게 뒤에 그 무슨 멜란입니까? 거기에 사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게 거리가 정확히 맞아야 그걸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리 측정은 상대 초점 맞추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렌즈에서 조정을 합니다. 렌즈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 렌즈를 M 모드로 찍었을 때도 렌즈를 앞에 돌리면서 뚜렷하게 나올 때 그때 초점이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먼저 보니까 나오는 축정 가로하고 세로가 일직선으로 거리가 맞을 때는 그 축정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도 맞고 이 가운데로 우리가 축정을 했지만 이 거리에 맞는 건 다 맞습니다. 수평 수직은 전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가운데 맞춰서 찍었는데 남들은 새카맣는데 이쪽 가상자리에 꽃이 하나 이상하게 그냥 뚜렷하게 나타났더라. 이거는 우리가 촬영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촬영한 것이 아니고 단지 초점 맞추는 그 거리하고 그 옆에
있는 그 꽃이 거리가 같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안 맞은 거는 흐리거나 검거나 지금 노출을 이야기할 텐데 감거나 흐리거나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초점 맞은 데만 뚜렷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하얗거나 검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노출 부족이다, 노출 과다다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푸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렌즈에서 조정이 된다. 그것만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이 노출이라는 건 우선 용어 정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출이라는 것은 바디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바디에서 조리개값과 서떡값 조합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F8을 놨을 적에 우리가 그 AV라는 것은 반자동입니다. AV로 했을 적의 이야기고 나중에 M으로 모드로 했을 적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A 모드 8을 놨을 적에 삿다 속도는 자연적으로 125가 나왔다. 이거는 측정이 카메라에서 노출계로 측정이 돼가지고 카메라에서 반자동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찍으시면 되는 것이고, 단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사진이 밝고 어둡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상록회관에서 배울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노출값은 산 위에서 한 아래에서 한 거나 노출값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진기를 만들 때 모든 피사체의 반사율이 18.5%, 여기는 18%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알 때는 18.5%로 이제 평균값을 잡습니다. 이 18.5%를 놓고 사진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빛이 18.5%입니다. 반사. 그렇지만 피사체에서 반사율이 어떤 건 8%, 우리 검은 옷을 찍어서 8%병이 반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푸른 나무를 찍을 때는 푸른색은 이게 60%, 그 다음 하얀색은 80, 90%, 그 눈을 찍을 때는 그것 때문에 노출 보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출은 18.5%로 찍기 때문에 사진기에서 찍는데 밝다 어둡다는 노출에서는 절대 이야기가 안 되고, 단지 노출 보정에 의해서 이것이 밝게 찍겠다, 어둡게 찍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수동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읽었을 것입니다만 그 역광으로 찍을 때 얼굴이 새카맣게 나오는 거는 그 앞에 가가지고 얼굴의 사진의 노출기를 맞추라고 그럽니다.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서 뭘 해보면은 틀림없이 플러스로 M 모드 찍을 때 0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로 올라가게 노출 보정을 할 겁니다. 이 보정을 해야 그게 하얗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으로 했을 적에는 그거 우리가 팔로 했다가 여러 가지 3.5로 이렇게 노출값을 잡았으면 산뜻하게 변해버립니다. 똑같이 18.5%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밝고 어두운 거는 절대 결정이 안 되는 것이고, 단지 그거를 밝게 찍으려면 노출 보정이 해가지고 플러스로 올려줘야 됩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역광으로 찍는데 사람 얼굴을 좀 나오기 싫어하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노출 보정으로, 조리개 값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조리개가 안 되니까 노출 보정으로 플러스 2까지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나올 정도는 그 보정을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위로 올려줘야 되고, 만약 노출 보정을 안 했을 적에는 그 빛은 똑같이 1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하얀 빛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18.5%를 차단하는데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두운 데는 까맣게 되고 그 하얀 데는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까맣게 나오는 얼굴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노출 보정을 플러스 2로 했을 적에는 아마 주변 그 색상도 변할 걸로, 검게 변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날로그로 찍을 때 실은 저희들 그저 문전한 섬에 문전한 찍으러 갔을 적에 저희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 F값을 어떻게 놓느냐 그 선생님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4.5로 찍으라고 그랬어요. 4.5로 찍는다는 거는 그때도 그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야 돼. 제로까지 이렇게 옆에 줄이 있습니다. 그 옛날 아날로그 때 그것을 제로로 올 때까지 우리가 샷터 속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4.5로 놓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노출값을 딱 자동으로 찍을 때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단지 4.5다 하는 것은 저녁 때 갔기 때문에 샷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4.5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4.5로 하면 샷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이야기 안 해주고 단지 4.5로 놔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녁 때 찍을 때는 4.5로 놔야 밝게 나오는 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밝은 거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샷터 속도가 빠른 것밖에 기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김웅기 선생님이 렌즈 밝기를 이야기하는데 2.8 했을 때 아주 좋은 걸 해가지고 빨간 줄을 치지 않습니까? 2.8로 F값을 놨을 때는 샷터 속도가 빨라가지고 야간에서도 이 홀에서 방에서 찍을 때 그것이 샷터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2.8로 놨을 때 4.5로 놨을 때는 샷터 속도가 빨라지지 못하지만 이 스텝인가 이제 2.8로 놨을 때 빨라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두운 데 찍을 때 흔들리지 않고 샷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 이 뜻일 겁니다. 그래서 김은규 선생님 그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렌즈에서 밝기는 절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샷터 속도가 빠르게 찍어서 흔들림 방지다. 이런 걸로 이제 올린 걸 한번 본 적이 있고 저희가 이거 참고자료다. 여러 회원님들 이거 꼭 이거 쓰면 한다 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 답글을 적은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출에 대해서는 노출 보정에서 사진이 밝고 어두운 거는 결정이 되지만 노출에 대해서는 우리 자동이기 때문에 밝고 어두움이 절대 결정이 안 된다. 야간에도 똑같은 결정이 그 밝음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단지 노출 보정에서만 이렇게 결정이 밝고 어두운데 조모입니다. 근데 역광을 찍을 때 그다음 하얀색으로 찍을 때 저희가 왜 하얀색을 찍을 때 플러스로 놔야 되냐 하는 거는 배워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전자식이 되다 보니까 기계는 좀 멍청하다고 그럽니다. 그냥 코드로 해가지고 기계가 그 주위가 밝으니까 18.5%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80%가 눈에서 찍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기계가 조인다고 그럽니다. 조인다고. 우리가 결정을 안 해도. 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모든 색이 회색으로 변한다는데 회색으로 하얀 것이 회색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더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플러스로 올려야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여주는 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올려주는 것이다. 이래서 하얀 걸 찍을 때는 플러스로, 그다음에 연한색, 그다음에 검은색을 할 때는 반대로 밝게 찍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색으로 더 놔야 이 색이 정확하게 검은색으로 나온다. 검은 옷 찍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검은색 찍을 때는 또 어떤 색이 되냐면 진한 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걸로 저희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동백꽃, 까만 동백꽃을 찍을 때 그거는 마이너스로 저희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밝게 자기 자신이 밝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검게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붉은 진한 적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놓는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나 초록색, 파란색처럼 그 연한색은 우리가 플러스로 놔줘야 제 색깔이 나옵니다. 햇빛 나올 때 그 색깔을 재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던 하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거는 너무 관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여러분들 경험위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뭐 IS 높이라고 해가지고 노출 부족의 원인은 필름이 감흥 속도라고도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필름에서 속도 이거는 필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 필름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반사체의 주변 사물을 이용한 노출 보정은 18%로 표준 반사율이 18%로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18.5%. 18% 남았습니다. 예. 18%로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18.5%. 어쨌든 카메라가 만들 때 자동식으로 만들 때 18%를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전부 차단하는 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노출 보정이라는 게 꼭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같이 있을 경우 하늘은 밝고 땅은 어둡지 않습니까? 이때 노출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배웠을 적에는 하늘과 땅 사이 그 중심점을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위에를 맞추면은 너무 그 밑에는 까맣게 나오고 위에는 저쪽으로 나오고 까맣게 나오고 밑에 맞추면은 밑에는 하얗게 나오고 위에는 상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밝은 데하고 어두운 데 그 중심점에서 이제 그 맞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카메라가 받아들일 때 전부가 18% 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검은데 들어가도 회색 받아들이고 심보도들은 그걸 받아들이니까 심보 올 때는 높여주고 플러스 주고 검은 거 어두운 볼 때는 마이너스 주고 그래서 우리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로 저희가 알기는 18%로 인수인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18%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추는 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들면 회색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빨간색도 전부 회색으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카메라가 그렇게 만들어놨답니다. 예, 카메라로 그러면 그러면 요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육받을 때 전자식으로 교육받을 때 그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문화원에서 김영국 교수님한테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카메라 캐논에서 나오는 책자 이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책자를 보면은 컵 10리터를 채우는데 가령 88 내릴 때 몇 분 걸리느냐, 몇 주 걸리느냐, 그 다음에 막 조였을 때 몇 분 걸리느냐, 그걸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예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컵의 10리터 물이라는 것은 여기 18%입니다. 정확하게 컵에 딱 찼을 적엔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컵 10리터 채우는데 그 수도꼭지를 많이 열었을 적에는 시간이 적게 드는 겁니다. 이게 시간 적게 된다는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88물을 나오게 시게 만드는 것은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 많이 열자. 2.8이면 많이 열어지는 것이고 20이면 막 조여지는 겁니다. 조여지면은 속도가 이제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고 많이 틀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2.8로. 그래서 가령 야간에 그 다음 높은 데서 밑으로 찍을 때 이럴 때는 2.8로도 여러분들이 찍어야 될 게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 흔들려서 제일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도 오고
일단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우리 미리네 선생님께서 흔들리는 거를 이제 올렸던데 그 흐린 거를 올렸던데 그거는 흔들림이 아니고 흐린 겁니다. 그거 자꾸 흔든다 그러죠. 아주 좀 기가 막히게 찍었던데 그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가능한 그 속도수가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열 수 있는 데까지 많이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2.8까지 열어도 그 밝기는 그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그거 좋은 것이고 ISO 뭐 1600까지 지금 지금 딴데 조금 저희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더 열기도 합니다. 더 열기도 하는데 그 ISO는 지금 전자식 되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보시고 그 다음에 노출 보정을 어두군두로 하십시오. 어두군두로 해야 마이너스로 해야 샤터스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샤터스가 빨라지는 이유는 많이 여는 거. 그러니까 F8에서 5.6, 2.8 이렇게 여는 거하고 IS 높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한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누르는 거. 이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삼각대를 한 가지 갔을 때 찍을 때는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조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찍어보시라 하는 것이고 지금 노이즈 관계는 전자식에서는 노이즈가 발생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슬찍으러 가봤는데 어느 분이 아주 잘 찍는 분입니다. 작가님이시고 잘 찍는 분인데 그분 이야기는 자기는 낮에도 400으로 놓고 찍는다. 왜 그렇게 400으로 놓습니까? 노이즈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자식에서 노이즈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분 이야기는 노이즈가 별로 해당이 없다. 단 바람이 자꾸 부는데 흔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정지시키려면은 속도가 50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찍기 위해서 ISO를 400으로 찍는다고 평소에도 400으로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상당히 감명 깊게 들어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중앙중점 평균 축광이라든지 이거 축광은 카메라 뭐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출에서 축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9개를 다 열어가지고 했을 적에는 먼저 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축광은 앞에만 많기 때문에 뒤에 거는 찾기 상당히 힘들다. 평균 축광이더라도 가운데만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중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수박 축광이라고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좋은 거는 수박 축광으로 나올 텐데 수박 축광은 가운데만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주위는 어둡거나 밝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 축광이라는 것은 그 맞는데 이 삐석 18%를 합쳐가지고 평균치 합쳐가지고 갖는 건데 여기 60%가 나와 있습니다. 그 60%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18점 반사되는 있을 때 60% 받아들이는데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추려면 스팍 축광으로 지금 이 추세가 여기는 보니까 추세가 그런 추세라고 이게 나와 있을 때 나도 이거 몰랐던 상황인데 여기 와서 이제 봤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스팍 축광으로 찍으면 풍경 찍을 때 스팍 축광으로 풍광입니까? 이거 뭐가 나왔던데 찍을 때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온다.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수박 축광이라는 것은 가운데만 맞추는 겁니다. 평균 축광이라는 것은 9군데가 나오는 거 32, 62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빛이 다 맞는다고 이렇게 켜지질 않습니다. 많은 건 켜지는데 그 맞는 데에 빛이 비추는 그 반사를 평균으로 내 가지고 노출 보정을 자동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동영님이 말씀하신 흔들림은 그렇게 말해주는데 오히려 좀 흔들려서 이렇게
들고서 움직이면서 갖다 부르면서 움직이면서 지금 작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살짝 어떤 그 해야 된다 안 된다는 그건 아닌데. 네. 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 용어 설명을 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선명하다, 사진이 밝다 이런 말을 찾봅니다. 선명하다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선이 그 피사체 선이 뚜렷하게 나오는 걸 선명하다고 그럽니다. 선명하다. 이게 흔들리지 않고 했을 적에 저 바깥에 선이 뚜렷하게 나오는 게 이게 선명하다고 그러는데 원계 사진가들은 이게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 게 나쁘다고 그럽니다. 흐려서 요쪽으로 그 색상이 나갈 때 좀 스무스하게 경계선 가운데를 뚜렷하면 경계선 뚜렷하게 해서 다음 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뚜렷하게 그것만 이제 그 나타난다면 그건 이제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터넷을 볼 때 이건 선명하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뭐에 자꾸 쓰기도 합니다만 선명하다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 노출 그 보정 후보정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노출 보정 하십시오. 노출 보정 후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책자에 보면은 후보정이라는 거는 옛날 이야기는 편집, 암실 작업이라고 합니다. 암실 작업. 옛날 아날로그에서도 암실 작업을 쭉 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사진 선생님들 사무실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분들도 옛날 했을 적에는 크게 렌즈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포토샵 또는 포토스케이프도 전부 그 포토샵으로 그 하나의 일종입니다. 지금 그 DPP도 암실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우리가 못하는 거를 포토샵이든 DPP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는데 아까 선명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디에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푸니스를 여러분들 JPG는 사푸니스 50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DPP에서 그 500까지 올려보십시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그걸 내가 비교를 했는데 0으로 올렸을 때 200으로 올렸을 때 300으로 올렸을 때 500으로 올렸을 적에 이렇게 내가 했는데 사푸니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사푸니스를 보시는 게 그거 0으로 된 거를 500으로 올려봅시다. 500으로 올리면은 사진이 그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단 이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진을 인화했을 적에 프린트했을 적에는 동시에 뚜렷하게 나타나가지고 안 좋다고 그럽니다. 차이가 생겨가지고 층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데 단 사푸니스라는 게 선명하다 이야기 듣고 싶으면 사푸니스를 많이 올리십시오. 인터넷에서 선명하다고 한다. 그래서 보정은 꼭 필요하다. 내가 요즘번에 가서 어느 분한테 물었더니 그분도 사진기로서 그 색상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그 색상이 안 나온다. 그걸 작업을 하라 이겁니다. 작업. DPP에서 작업을 안 해가지고 그냥 카메라에서 하는 거는 아주 잘 찍는 사람이 카메라에서 만든 것이고 절대 못 만드니까 DPP 작업을 하시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픽처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에서도 이제 조정이 되고 DPP에서 우리가 DPP에서도 조정이 되는데 픽처 스타일 사진풍입니다. 사진풍. 그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게 없기 때문에 먼저 번에 시연을 못 해봤는데 저는 그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작업해보면 색상이 아주 틀려지니까 과다하게 하지 말고 만약에 알고 싶으신 분은 집에 오라고 해도 좋고 저희 집에 와도 좋으니까 그걸 배우고 가십시오. 배우고 가면은 기술을 알면은 사진 깨끗이 찍힙니다. 사진 깨끗이 사푸니스를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 DPP로 작업을 하는데 애초 사푸니스로 저희가 작업한 거를 DPP에도 나옵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더 밝게 더 어둡게 색상을 더 진하게 색상을 좀 빼버리는 거 이게 가는 거게 조정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사푸니스 별개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난 다음에 줄겨찾기 해서는 그냥 바로 뛰니까 그걸 그냥 적용시켜 난 다음에 DPP에서 자네대로 작업을 해가면 사분지수만 건드리지 말고 작은 대로 해가면은 그 색상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도 이제 나오고 색상이 또 하얗게 되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자료의 그 뒷부분만 지금 이제 인쇄가 돼 나갔습니다. 이 보니까 아까 준비님 여기서부터 해내가지고 했더니만은 근데 저는 그 사진도 오래 찍지 못했고 또 찍으려면 제대로 찍지도 못합니다만은 이제 그 이론적인 것은 조금 알고 싶어서 자꾸 이것저것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모르면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대로라면 적정 노출이란 흰색을 찍으면 흰색이 나오고 검은색을 찍으면 검은색이 나오도록 하면 적정 노출이다 하는데 그게 이 사진기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진기는 거기에 사진기에 노출계가 들어있지만 사진기에서는 물체에 닿아서 돌아오는 반사광만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흰색에서 받아들이는 흰색에서 반사하는 것이 약 93%라고 하고 검은색은 거의 먹어버려 가지고 약 3%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끼 그것만 받아가지고 이놈 사진기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막 어떤 때는 밖에 나오고 어둡게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조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표준으로 약 그 회색 한 18% 정도면 흰색과 검은색이 중간은 되겠다 해가지고 18% 정도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노출계를 이제 카메라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밝은색 부분에서는 이게 좀 그 18%에 딱 맞춰 놓으니까 93% 있는 쪽에 가면 조금 빛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 카메라가 그 제어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밝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밝으니까 적게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카메라가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노출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밝은 데 놓으면 노출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저기 오는 빛이 막 하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카메라가 적게 주자 이렇게 해서 적게 노출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눈 같은 거 하얀 눈 같은 거 찍으면 이제 오히려 어둡게 나타난다. 그래서 노출 보정을 플러스로 해가지고 더 밝게 해줘라. 다음 어두운 부분을 딱 찍으면 이거 너무 어두워가지고 빛을 많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메라가 또 많이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검은 데 맞춰서 찍게 되면 다른 데도 막 밝아버려. 너무 과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보정을 하라.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AV로 찍을 때 그냥 딱 맞춰서 찍으면 되는데 근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냥 그걸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난 거의 AV만 찍습니다. 근데 AV로 찍으면 요게 난 나처럼 손각대만 쓰는 사람은 쬐끔 흔들리면 요게 노출이 착착 변해버려. 여기 초점 맞출 때고 여기 맞출 때고 카메라가 지마 안 들어 착착 노출이 변해버려. 그러니 삼각대를 딱 놓고 저기에다가 딱 초점을 맞춘 사람의 경우는 거기에서 보정이 뭐 어쩌고 하지만 나한테 같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해버려. 그러니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수동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내가 저거 받고 저 어두운 부분에서 저 사람 얼굴을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대고 노출을 맞춰본 다음에 그 노출이 나오도록 완전 수동으로 맞춰놓고 거기서 조정을 해나가라. 그래야 제대로 얻는다. 잘못해가지고 나처럼 요 귀에 맞춰보고 눈에 맞춰보고 해보면 벌써 카메라가 지맛대로 찍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얼굴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
확실하게 내가 찍고 싶은 부분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 노출을 잡고 거기서 수동으로 노출계가 만약에 AV에서 됐을 때 얼마 나오더라. 사진기에 있는 노출계 그냥 잡아보고 8에 16 나오더라. 뭐 200 나오더라. 뭐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한드 때 샤터를 뭐 내리면 또 뭐 조리개는 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대로 M 모드에서 촬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오늘 연구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또 배운 것인데 요거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망원 렌즈처럼 이제 좁은 부분을 담을 여기 써 있는데 뭐 부분에 보면은 좁은 부분을 담을 때는 뭐 노출이 조리개를 열어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써 있는 것 같다. 그 망원에서 쪼적한 것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망원으로 좁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거 뭐 써 있어. 근데 난 그것이 여러분 한번 봤으면 하는 거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몇개 안 되는데 저는 처음 받은 적에 상록회관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너무 아집이 심해요. 그래서 뿔이 났어요. 서울 가가지고 캐논 보여서 강사를 받아봤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한쪽만 치고 싶다 이거 한쪽만. 그래서 아까 노출 관계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게 우리가 눈 사진 찍을 적에 잘못 찍으면은 하얗게 하나 회색으로 나거든요. 그 카메라가 노출기 작동합니다. 그럴 때는 올려주고 플러스 올려주고 검게 나올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검게 내려주고 그러니까 그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반박 같아져서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M 모드로 찍었을 적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AV를 찍었을 적에 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샷터 속도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F8이면 F8로 나왔을 적에 노출 조리개 값을 우선으로 했으니까 샷터 속도가 1스텝인가 이렇게 갔다 왔다 합니다. 그거는 반사 여기 조금 돌렸을 적에 반사고 그거 정확하게 거기 맞췄을 적에는 그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PC 피사체 PC 반사율은 평균치를 카메라가 가령 F8로 나왔을 적에 125가 나왔다가 50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빛이 들어오는 거는 똑같은데 단지 빛 반사율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카메라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반누름이라는 게 이거 보조입니다. 너는 이거 할 때는 초점과 노출이 전부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반사타 했을 적에. 그래서 이게 크게 이렇게 돌리지 않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저 카메라를 찍고 싶다. 이거에서 반누름 딱 합니다. 그러면 저것이 정확하게 초점이나 노출이 저거에 맞아가지고 이제 돼 있다면 이 카메라가 약간 돌렸어도 이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론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분이냐면 이거 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김백국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교육 중에 이렇게 돌렸을 적에 이게 반사다 했을 적에는 반누름에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초점을 맞추지. 저 카메라를 맞는데 저거는 가운데만 맞는 겁니다. 가운데 카메라 이렇게 놨다. 이 옆으로 이제 사실 옆으로 놓을 때는 반으로 해가지고 돌립니다. 구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돌리면은 딴 데는 저거 맞출 때 흐리더라도 옆에 오더라도 반으로 보면 저거는 뚜렷하게 나오고 반대는 흐리게 나온다. 저건 변경이 없다 하는 거를 저희가 이론으로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노출 보정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 카메라가 너무 겁니다. 검었을 적에 저거 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있을 적에는 조금 밝게 조정을 해서 이거 연습으로 해보십시오. 밝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걸 찍어야 저걸 이제 논리로 알 수 있고 나머지 전부 아까의 선생님이 왜 우리가 반석들을 반석들하는 것은 그 조정입니다. 초점 조정, 초점을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반석들. 그것만이 아니죠. 노출도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니 노출. 네, 그 때문에 반석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구독 때문에 반사다를 이용을 예. 그러니까 바로 구독 때문에 반사다를 이용을 저 구독.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반석을 반사다를 이용을 그걸 옮기는 거예요. 예, 오늘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듈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카메라에 보면 여기 AF-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잠시 노출 고정이 되는 겁니다. 발견돼 어두게 놓고 지금 AF 잠금만이에요. 네, 잠금이니까 잠금이니까. 여기에 지금 저 사진 있는 노출하고 이쪽 핸드백의 노출이 틀립니다. 근데 이쪽 노출로 같이 찍고 싶다 했을 땐 여기다 놓고 맞추고 이걸 잠시 누르면 6초 동안 고정이 돼요. 요거 누르고 올려서 찍으면 이 노출이 저 노출이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카메라에서는 너는 미쳤다는 얘기예요. 노출이 틀리게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찍으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어떤 F-ON이라는 게 있어요. A4이라는 게 여기에 노출 잠시 고정시키는 장치 후에 6초간은 오늘 이거 배우신 분은 1,000원씩만 내세요. 그건 니콘에는 없는 거 아니야? 예, 이게 니콘에 있어요? 성원님 말씀이라. 이게 반삭다 니콘에 있어요, 니콘에. 60 동안은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노출을 찍고 싶다는 없어요. 책에는 보면 아니, AF 잠금 백선장, 니콘에 있어요, 니콘에? 근데 이거 꽉 올리다게 요거 반삭다나 요거 니콘에 없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데 모르고 가마귀들이 떼로 있습니다. 떼로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나 어떤 건 거멍하게 나왔는데 어떤 가마귀들은 흰 가마귀도 있고 검은 가마귀도 있어요. 노출 차이가 때문에 햇빛 때문에. 그래가지고 노출 차이 두 개. 근데 흰 가마귀, 검은 가마귀가 그것이 더 좋대. 벌써 찍어져 신기는 몰라도 예, 최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나 못 찍지 그거. 오늘 최고다. 이 붉은 색이야. 아, 이거를 찍자고. 제가 여자 그것도 벌은 청마가 없습니다. 가라. 그때는 작년인가 우리가 청마회 있던 거에. 근데 제가 사진을 그 멀 사진을 많이 있는데 한 번은 그 머리 순말인가 앞말인가 확 돌아다니던 똠에 막 왠지가 왠지가. 이게 우리가 청청행하는 거울은 검은색하고 하얀색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청청해놨죠. 그러다가 나중에 갈기가 검고 꼬리가 검고 다른 데는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말로 오는데 그날 따라서 이런 때는 막 돌아다니던 햇빛이 비치니까 찍어보니까 이런 색깔이 나와. 대도이 나오는 괜히 나도 지금도 강의할 때는 제주도에 우리나라에 청총말이 없는데 나 사진에는 청총말이 있다. 왜냐하면은 빛을 받아들이니까 빛을 받아들이니까 청중들 그때 그렇게 땀이 막 흘려 보니까 청총으로 아까 청원님 저 말씀 그런 중에 얘기를 그저 보고 싶은 거야. 하이라이트 섀도우 그 말씀 아닙니까?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같은 경우인데 그걸 카바하게 나온 게 뭐냐면 HDR이 나와 있거든요. HDR입니다. 그거는 그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그 합성해서 나오는 게 HDR이에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나도 직원에 산눈에 사진 찍은 HDR로 찍은 스위치야. 뭐더 토론할 게 있어요. 그만 어쩌게. 다음 테마. 다음 달 주제. 그래도 한 시간 강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윤성원 모든 걸 아는 척 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지금 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측강 모듈에 대해서 다음 측강 모듈을 좀 지금 모두 흥정을 연기하고 그래서 측강 모듈가 어느 측강, 평균 측강은 어떨 때 사용이 되고 뭐 평가 측강은 어떨 때 사용이 되고 스팟은 뭐 고사진만 과연 찍는 거냐 고사진을 찍는 게 스팟 측강이 좋으냐
이렇게 어떤 경우는 뭐 중앙국정 뭐 평균 내는 게 좋으냐 또 책마다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축강. 네.